세상에서 가장 작은 건축가들이 만든 행성 크기의 경이로운 구조물이라니. 믿기 힘드시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흰개미입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생명체들이 대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건축물 중 하나를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2억.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브라질 북동부의 한 지형에서 발견된 흰개미집의 총 개수입니다. 네, 무려 2억 개의 흙더미가 하나의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이 생물학적 경이로움,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2억 개의 개미집이 차지하는 면적이 영국 전체 크기랑 맞먹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대하냐면 구글 어스 위성 사진으로도 그 모습이 보일 정도예요. 단일 곤충종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조물들의 나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건 무려 4,000년이나 됐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있죠? 거의 그 피라미드랑 동갑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작은 건축가들이 묵묵히 자신들의 도시를 지어온 셈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흙더미가 아닌 거죠. 말 그대로 4,000년 된 고대의 살아있는 도시인 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거대한 도시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비밀스러운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미집이라고 부르는 이 언덕들 있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흰개미들이 사는 집은 아니에요. 이건 신테르메스 디루스라는 한 종류의 흰개미가 수천 년 동안 지하 터널을 파면서 나온 흙을 쌓아 올린 일종의 거대한 폐기물 더미에 가깝습니다. 진짜 도시는 바로 그 아래 어마어마하게 넓게 펼쳐진 지하 터널 네트워크인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4,000년 전에 그 흰개미들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죠. 아니, 이게 집도 아니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걸 만든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개미집은요, 그냥 흙더미가 아니라 군체 전체를 위한 거대한 외부 장기, 그러니까 뭐랄까 거대한 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물은 지하에 사는 수백만 마리의 흰개미와 또 그들의 식량이 되는 곰팡이 농장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바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생명 유지 시스템인 거죠. 이 숨쉬는 언덕이라는 이론을 증명하려고 과학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냐의 연구자들이 개미집에 거대한 챔버를 씌워서 가스 교환을 직접 측정하고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개미집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 그 호흡을 확인하는 거죠. 이런 연구 덕분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개미집의 부피가 커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쭉쭉 늘어나죠. 개미집의 특이와 환기 기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이 언덕은 군체의 규모에 맞춰서 정교하게 설계된 살아있는 환기 시스템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신기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아니, 설계도도 없고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이 작은 흰개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건축을 함께 해낼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중앙 통제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가가 그려준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장 감독도 없고요. 그런데 수백만 마리의 일꾼들이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여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구조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스티그머지라는 아주 기가 막힌 생물학적 원리에 숨어 있습니다. 스티그머지는요, 직접 말을 하지 않고도 환경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자기 조직화 과정을 말해요. 예를 들어 흰개미 한 마리가 흙을 딱 옮겨 놓으면 그 행동 자체가 다른 흰개미에게 여기에 흙을 더 쌓아야겠다 하는 신호가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 모델이 이 복잡한 피드백 순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태양열이 개미 집안의 공기를 데워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요. 그럼 둘째, 이 공기가 지하 둥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페로몬 같은 화학 신호를 싣고 위로 올라오겠죠. 그럼 셋째, 흰개미들이 바로 이 신호의 농도를 감지하는 겁니다. 아, 여기 신호가 강하네 하는 곳에 흙을 더 쌓는 거죠.
넷째, 반대로 신호가 약한 곳은 그냥 내버려둬요. 마지막 다섯째, 이렇게 흙을 쌓고 안 쌓고 하다 보면 개미집의 모양이 바뀌겠죠. 그럼 그 바뀐 모양이 또다시 내부 공기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순환이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의 거대한 구조물이 탄생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스티거머지라는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 두 건축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뾰족한 대성당 같고 오른쪽은 둥근 버섯 같죠? 모양은 완전히 달라 보여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저 주변 환경이나 흰개미들의 아주 작은 행동 차이가 이렇게나 놀라운 다양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공학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건축의 대가들에게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흰개미의 건축 방식하고 우리 인간의 방식을 한번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흰개미들은 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고 스스로 조직하고 환경에 계속 적응하죠. 재료도 주변에 널린 흙과 자기 침, 이런 지속 가능한 것만 씁니다. 에너지는 태양열 같은 자연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하고요. 반면에 우리 인간의 공학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중앙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한번 정해진 설계는 바꾸기 어렵죠. 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가공한 재료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하버드 연구팀이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흰개미집은 그냥 곤충이 만든 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간 건축 설계를 위한 자연의 영감이라는 거죠.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생명체들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완벽한 조화 속에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온 이 작은 공학자들, 여러분은 이들에게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